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아침엔 황사가 제법 심했었죠. 지금은 하늘이 좀 맑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선 TV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YTN도 생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호나 비어있는 공약이 아니라 누가 진실로 이야기하는지도 들어보시고요. 또 얼굴 표정, 몸짓 하나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거짓말할 때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누가 실천 가능한 사람인지도 보시고요. 누가 국민 소통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도 보십시오. 짧은 시간에 달콤한 속삭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앞에는 힘든 시기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그 누구도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바른정당 이해운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지금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오히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이상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이해운 의원이 어떤 입장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검증 시간에는 오늘은 복지 공약입니다. 한국사회보장학회 이 회장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혜 교수 2부에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이죠. 지역색은 옅어진 반면 이 세대별 대결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9대 대선 표심을 이상일, 이택수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두 번째 TV 토론 열리죠. 지난번 토론회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하지만 지지율은 좀 채 오르지 않는데요. 이 당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맡고 있는 바른정당 이해운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다른 정당 후보들 보면 참 후보 띄우기 바쁜데 바른정당 의원들은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네,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오르면 더 똘똘 뭉쳐서 더 후보를 띄우고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될 텐데 이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종구 정책위 의장 말씀입니다. 지금 친박 친문만 빼고 모아서 가자 이런 뜻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지지율이라면은 당선 가능성 극히 좀 작다. 그렇다면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이런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반문 반박 연대를 만들어보자. 이 중립지대, 빅텐트 이런 얘기가 사실 작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를 지금 한 3주일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미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닫힌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은 푸념이랄까 이렇게 하고 계셔서 좀 답답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선대위 위원장으로서 유세에도 다 나오시고 후보 띄우기에 굉장히 열심히세요. 그리고 한밤중에 열리는 야밤에 열리는 선대위 회의도 다 나오셔서 한밤중까지 주재하고 계시고 후보를 띄우는 여러 가지 전략과 아이디어 많이 내고 계시고 제일 고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오늘 홍준표 의원도 한 말씀 하셨어요. 주말 내지 다음 주 초쯤 이 후보 사퇴론,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 후보 사퇴론을 좀 슬기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자 이런 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게 빨리 봉합돼야 된다. 봉합이 아니라 해결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제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제 해석은 홍준표 의원님이 평소에 여태까지 하셨던 발언, 성품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이렇게 자꾸 논란이 있는 것은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빨리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결속을 다질지 방안을 빨리 찾아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빨리 방향으로
당이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보다도 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유승민 후보가 지금 오늘도 대선 토론 준비하고 있죠?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뭐 네. 이혜원 의원도 도움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토론한 네,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별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은 좀 드렸지만. 네.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 유승민 후보의 노동 공약, 재벌 노동 공약은 문재인 안철수 공약보다 좋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 후보가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심 후보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무엇이 사탕 발림에 불과하고 실행되기 어려운 헛공약인지 무엇이 속이 꽉 찬 알찬 공약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셨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제는 개혁적이고 안보는 보수로 유지한다고 저희 당을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재벌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서 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겠다. 이걸 뭐 재벌을 못 살게 군다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 그다음에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걸맞는 대우를 받게 하는 그런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유승민 후보가 이번 주에부터는 아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본격적인 오늘 뭐 TV 토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뭐 공세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조금 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유아원 부분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어쨌든 국공립이든 여러 가지 모든 보육시설을 다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아이들 보육시설 보내는데 뭐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1년이 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좋은 어린이집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국공립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인수를 해서 시설과 기준을 좀 더 개선을 한 다음에 국공립으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또 국공립을 신설을 한다든지 단설뿐만이 아니라 병설도 신설하고 무조건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들도 원하고 그게 방향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어머니들 아이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고 단설 유치원은 신설을 안 하겠다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을 잘 모르시는 대통령은 우리가 얼마 전 정권에서도 겪어봤지만 참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이야기로는 이번 선거는 화이트 칼라와 주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시던데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 여성분들 그리고 화이트 칼라는 아무래도 문재인 쪽 지지도가 높다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는 어느 틈새를 좀 파고들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일단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요. 보수가 완전 괴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보수 후보들 지지율을 다 합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자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는 저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균형되고 튼튼해야만 하기 때문에 보수가 괴멸되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보수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오병 어떻게 보면 낙인이죠. 보수는 썩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불법을 눈감아주고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고 이런 나쁜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보수가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개혁적인 보수, 깨끗하고 당당하고 책임지는 보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보수의 대표주자로 유승민 후보가 자리매김 하는 것을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 이게 뭐 꼭 저희의 득표 전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3359번님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빨리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어떻겠습니까? 후보 단일화도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 인정하지 않으면 고치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잘못을 말씀이죠.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죠. 그런 정당하고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합칠 수가 없죠. 그러면 지지율은 안 오르고
또 TK 지역에서 지금 감돌고 있는 유승민은 곧 배신자다라는 이런 낙인. 어떻게 그 문제를 난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시킨 보수. 이 보는 시각이 곱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요. 예.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그렇죠. 겁니다. 예. 대통령이라고 불법과 불의를 행해도 모두 면죄해주고 죄를 묻지 않는 것. 이거는 네. 그런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의원 뽑았으니까 5천만 국민이 뽑았죠. 5천만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근데 5천만 국민도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벗어나서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와 가까운 몇몇 사람의 사익을 챙기는데 그 권력을 쓰는 것은 국민들도 잘못됐다고 보시고 네. 헌재도 전원일치로 이건 잘못됐다고 판결을 해주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결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뭐 배신자다라고 하는 것 네. 자체는 이건 정치 논리죠. 정치 공세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TK 지역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포항이나 대구나 이런 데 저희가 시장이나 유권자들을 만나러 가보면 예. 다른 소리 한 사람 복 받으니 소리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 어떻게 보면 TK 지역이 예. 공을 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예. 항상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고 네. 개인보다는 나라를 훨씬 더 우선시해온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TK 지역을 네. 이 배신자 낙인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게 한다. 네. 우리 TK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권력 사유화를 말씀하시는데 역대 정권 중에서 권력 사유화하지 않은 정부가 어떤 정부가 있었습니까? 사유화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예.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예.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 사람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신합해서 100% 깨끗하고 100%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다 다르지요. 자, 두 번째 토론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또 유승민 후보는 첫 번째 토론 이후에 좀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배반의 어떤 낙인을 조금 돌려 세우고 나름대로의 깨끗한 보수의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이번 토론에서는 좀 더 가열차게 토론에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이 뭘까요? 글쎄 후보가 혼자 토론 준비를 아마 한두 시간 전부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뭐 일정이 많아서 사실 오늘 하루 종일을 다 후보 토론 준비에 쓰지는 못하실 만큼 일정은 많았지만 네. 지금은 아마 이제 일정을 끝내고 토론 준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근데 전략을 뭘 갖고 계시는지는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네. 분명히 진짜 보수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가 네.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수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거예요? 사실 보수라고 보기 어려운 후보거든요. 왜요? 예를 들면 네. 이 후보는 또 자기 정당을 장악하지고 못하고 있어요.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바지 사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바지 사장. 예를 들면 사드 당론을 변경하는 것조차 본인이 관찰하지도 못하잖아요. 네. 사실 당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당의 주인들은 누구냐면 네.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하시고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고 또 대권 후보 하셨던 분들이 이 당의 주인이잖아요. 상황으로 앉아 계시죠. 그러니 안철수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당을 끌고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DJ 햇볕 정책을 계승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지금까지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인 줄 알고 이 후보를 뽑았다가는 결국 국민의당을 쥐고 있는 주인들 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DJ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해오셨던 분들 네. 햇볕 정책을 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권을 드리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보수가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수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6976번님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인정한 줄 알고 아닌 건 끝까지 아니라고 굽히지 않는 유승민 후보님을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보수라면 인정할 만합니다. 라고 또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유승민 후보의 뜻을 한번 국민들에게 대신해서 우리 이혜원 의원이 전해주시죠.
보수가 괴멸되어서는 안 되고요. 네.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번 선거는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을 당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냉정을 완전히 되찾지는 않으셨는데 무조건 탄핵을 한 전 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사작용으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묻지마 투표를 잘못하게 되면 또 박근혜 정권과 유사한 정권을 뽑아버리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재앙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누구로 바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경제와 안보의 이중위기,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이중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경제를 제대로 살릴 적임자치, 누가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내고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제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이중위기를 해결할 사람으로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맡고 있는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